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전국 사드 보복으로 대학들마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팔공산 개발의 하나로 대규모 구름다리를 건설하기로 하자 환경 파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 번복이 논란입니다. 선거 비용을 통해서 공천과 무공천 차이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고 공기의 질은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사라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경북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9도, 안동 영하 0.2도, 의성 지역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더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의성이 16도, 안동 15도 등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이다 보니 사드에 따른 중국의 반한 감정이 한국 유학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600명 가까이가 다니고 있는 지역의 한 대학입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이어 반한 감정까지 일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안부 전화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혹시 그쪽 안전은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좀 많이 연락 오시긴 합니다. 유학생들은 중국 내 걱정과 달리 한국에서의 갈등은 없다면서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많이 걱정되는데 저는 여기서 공부하는데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사드 후폭풍은 지역 대학에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4, 5월 중국에 집중돼 있는 해외 입시 설명회를 앞두고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와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유학생 유치에 영향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은 보다 안정적인 유학생 모집을 위해 유치국과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그쪽 있죠. 확대를 해야죠.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결국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게 또 공부고. 대학 구조 조정으로 정원이 줄어든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커지고 있고 유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내 반한 감정의 불똥이 대학으로 튀지나 않을까 대학마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는 이유로 성서 홈플러스에게 줬던 특혜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바로잡기는 했지만 이번 협상도 또 다른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옛 54단 땅에 위치한 성서 홈플러스. 대구시는 지난 2000년 홈플러스와 시 소유의 땅 2만 4천여 제곱미터를 땅값의 1%만 받고 50년 동안 빌려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대주주가 영국 자본이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홈플러스가 용산역에 환승 주차장과 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싼 값에 땅을 빌려준 겁니다. 홈플러스는 낮은 임대료에 긴 임대 기간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던 중 지난 2015년 국내 자본인 MBK에 매각됐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 특혜를 줄 명분도 없다 보니 대구시는 홈플러스와 재협상을 벌였고 임대 기간 50년 중 앞으로 남은 36년을 18년 6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구시의 땅을 즉시 돌려주는 대가로 앞으로 8년 6개월 동안은 무상 사용, 이후 10년간은 땅값의 3.62%와 건물 가격의 5%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초로 1%로 하면 260억 가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뀐 그 협약에 의하면 약 1,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약 1,400억 정도가 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내용이 홈플러스의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보장해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값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했고 임대료 인상 시점도 국내 자본에 매각된 2015년이 아닌 이번 협약 체결 시점으로 잡은 겁니다. 터무니없는 불법 특혜를 지금까지 유지했다라는 어떤 그런 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시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점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던 홈플러스에 또 다른 특혜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대구시의 협상 방식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올해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27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5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초등학생은 출산율이 높았던 2010년 백호랑이띠 출생자가 입학해 300여 명 늘었지만 중학생은 4,400여 명, 고등학생은 7,5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48학급, 고등학교는 12학급이 줄었고 3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지면 2년 뒤에는 학생 수가 26만 명 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착잡한 마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지켜봤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와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해 송구스럽다는 짧은 말을 전하는 순간까지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13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보며 애증이 교차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박 전 대통령이 80%대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은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대통령을 지내본 분이 탄핵으로 결정되었지만 처벌은 안 받아야 안 되겠네 이 말이야. 나 그거 보이래.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피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는 것들 다 의혹이 다 풀렸으면 좋겠고. 대구와 경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결국 파면과 검찰 출두로 마무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 지역민들은 연민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 번복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공천과 무공천의 차이는 확연한데요. 공천을 받게 되면 정당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선거 비용을 통해서 공천과 무공천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읍면동수와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주 군의의성 청송선거구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선거구가 합쳐져 넓어진 만큼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하기에도 벅찹니다. 우선 4곳 모두 선거사무소를 열어야 합니다. 4곳 임차료가 대략 1,000만 원. 유세 차량도 지역당 1대씩 최소 넉 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딸린 확성기, 발전기, 기사 보수 등을 합쳐 4천만 원. 공보 등의 홍보 인쇄물이 3천만 원, 각종 현수막도 2천만 원이나 듭니다. 로고송 제작비 역시 한 곡당 200만 원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문자 발송 비용도 5만 건으로 계산했을 경우 1,000만 원이 듭니다. 가장 많은 건 인건비입니다. 식사비 포함 일당 7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100명을 쓴다면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상주 군의의성 청송선거구는 179명의 운동원을 쓸 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 선거 비용에 걸려 모두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아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 연설이라든가 우리 광고를 내고 싶어도 그거 한번 내고 나면은 다른 걸 못해요.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공천을 받으면 정당 소속의 고급 인력들을 무보수로 지원받아 선거 전략을 짤 수 있고
유세 지원도 정당 비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 비용을 꿰차는 셈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서울과 대구, 울산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동시에 벌입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백화점 광장에서 열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 18세 투표권 보장,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대구백화점과 공평내거리 일대로 자전거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팔공산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구름다리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재의 보고로 해마다 650만 명 이상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대구시는 팔공산에 대규모 구름다리를 놓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봉방향 낙타봉 아래에 전망대를 넓히고 현재 케이블카 시설 정상부까지 구름다리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시비 각각 절반씩 14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부족한 정상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2년 뒤인 2019년까지 제가 서 있는 이곳 뒤쪽으로 총 길이 230m의 국내 최장의 구름다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팔공산은 2014년 국립공원연구원의 자연자원조사에서 수달과 담비, 삭 등 11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비롯해 4,730여 종의 생물종이 확인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북한산과 무등산 국립공원과 같은 도시 근교 국립공원보다 보존이 잘 돼 있어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또 대형 구조물이 팔공산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미를 걷어내고 인공미를 지금 가미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국립공원 승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에서는 대한항공과 코레일이 가격 경쟁을 펼치면서 승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공항 여객기 탑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KTX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오는 7월에 소형 항공기가 운항하면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에 사는 이소영 씨는 서울을 오갈 때 포항공항을 주로 이용합니다. 운임 차이가 없는 데다 여객기가 훨씬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속도 굉장히 간단해서 그리고 이제 환경도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 씨처럼 여객기를 선호하는 승객도 제법 있지만 그 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포항공항의 여객기가 재취항한 지난해 5월 이후 탑승률이 점차 오르다 올 들어 1월 설 효과 이후 다시 주춤해졌습니다. 탑승률 70% 이하일 경우 항공사에 주는 포항시 지원금도 지난해만 12억 6천만 원이나 됐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김포 간을 하루 2왕복하는 대한항공은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40% 할인한 금액으로 승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주중은 4만 3천여 원, 주말과 공휴일은 4만 9천 원으로 통상 5에서 10% 적립받는 KTX 요금보다 싼 편입니다. 공항 주차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은 충분한 편입니다. KTX도 할인 정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365 할인이라고 해갖고 시간대별로 이용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이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공항 명칭을 경주포항 혹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꾸기로 하고 경주시에 지원금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포항 경주공항으로 할지 경주 포항공항으로 할지 하고 그리고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경주시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 활성화의 남은 변수는 소형 항공기 운항입니다. 오는 7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포항 김포 노선에 하루 5왕복, 포항 제주 노선에 2왕복합니다.
저비용 여객기가 취항하면 포항공항 활성화와 함께 KTX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대구 시내 8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하는데 시민들이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소방차에 함께 타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소방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족화가 표형민 씨의 개인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햇살 같은 미소전이 한영아트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의 여신상 등 모두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에 장애를 가진 표형민 작가는 발가락에 붓을 끼워 서양화와 인물화 등을 주로 그려왔고 장애인 연주단인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의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전조합원의 총투표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김주영 위원장이 어제 대구를 방문해 투표 독려를 위한 강연을 했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친노동계 정책을 추진하는 후보를 지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2시 엑스코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엽니다. 오늘 기념식은 환경단체 회원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열리며 물관리 유공자들에게 시상도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달을 세계 물의 날 홍보의 달로 정해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하천과 약수터에서 정화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회봉사 명령 이행 대상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이색 사회봉사 집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이 있는 20대 사회봉사 대상자가 대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0일 동안 하루 8에서 9시간씩 영어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봉사 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인데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어린이집의 급식과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할 부모 모니터링단을 이달 말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둔 부모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이 되면 다음 달부터 활동 수당을 받고 대구시 내 어린이집을 점검하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으로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으로는 아직까지 건조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김천의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진 반면 상주는 영상 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